1번 컷, 2번 컷. 움직이죠?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. 되게 간단하죠? 이렇게 하니까. 움직임은 여기서 24프레임을 1초로 설정을 했는데요. 이 24프레임을 다 이용해서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. 8프레임이나 6프레임 정도로만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. 그거는 이제 개인이 어떤 움직임이냐에 따라서 설정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저는 우선 가볍게 한번 8프레임 정도로 이렇게 한번 잡아놓고 가볼게요. 세 번째 프레임쯤에 새로운 신규 애니메이션 셀을 클릭하면은 두 번째 셀이 나오죠. 자, 이 벡터 레이어에 그림을 그리는데요. 기존에 했던 그림을 뒤에 보이게 한 다음에 움직임을 그려주는 게 좋거든요. 스캔했던 이미지는 눈을 꺼주고요. 어니언 스킨 유효화라는 버튼인데요. 이 어니언을 키면은 아까 전에 그렸던 게 나와요. 이 그림을 바탕으로 다음 동작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. 이게 앞뒤로 다 보여줄 거예요. 지금은 이제 앞에 컷만 있으니까 앞에 거를 보여주는 건데요. 이거를 보고 그리는 거예요. 여기서 이걸 그대로 따라 그리는 방식이 있고, 아니면은 첫 번째 거를 복사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어요. 움직임이 많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 라고 치면은 저라면은 복사를 해서 쓸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냐면요,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안 붙어요. 이게 1A로 돼요. 2번에 붙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 2번을 그럼 버리고 1A를 2로 바꿔주는 거죠. 그러면 똑같이 붙어요. 이걸 가지고 조작 중에 오브젝트가 있는데, 이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팔이면 팔, 눈이면 눈,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. 손이 표시가 됐죠? 이 손만 가지고 살짝 움직여서, 좀 크게 움직일게요. 움직여서 이제 위쪽으로 쭉 옮겨주면은 팔이 크게 좀 움직여지겠죠? 그럼 이제 클릭하시고 팔이 좀 더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된 거고, 이쪽 팔도 팔을 움직여서 밑에 쪽에다가 일단 팔이 움직여진 상태고, 얼굴도 같이 움직여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움직여주고, 귀도 약간 뒤로. 귀찮은 작업들이 좀 있을 때는 최대한 그냥 빠르게 해주는 게 스트레스도 덜 받고 좋은 것 같아요. 조금 아쉽게 붙어 있죠? 이럴 때는 지우개로 지워서 따로 이어서 이렇게 이쪽에다가 맞춰주는 거. 꼬리도 조금 움직여주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. 이 보시면은 1번 컷, 2번 컷. 움직이죠?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. 되게 간단하죠? 이렇게 하니까. 물론 움직임이 되게 크거나 역동적인 경우에는 어렵겠지만, 아기자기한 움직임을 그릴 때는 작업이 더 빠르게 되겠죠. 중간중간 저장을 해주세요. 안 그러면 한 번에 다 날리는 경우가 있으니까. 지금부터는 같은 과정의 연속이어서 배속으로 돌릴게요. 앞서 배웠던 방식대로 셀을 늘려가면서 작업을 하고요. 만약에 이제 반복적인 동작이 있으면은 이 전 레이어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움직임 계속 만드는 거죠. 디테일하게 조정을 할 때는 키보드 화살표를 좀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조금씩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작업해주면 좀 더 깔끔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지정한 부분을 로테이션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저는 이제 태블릿보다 마우스를 사용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. 작업할 때 태블릿이랑 마우스랑 키보드를 같이 사용해요. 프레임을 왜 1프레임씩 작업하지 않냐면은 그 다음 프레임에서 계속 움직이게 되면은 되게 빠르게 움직여요. 2프레임이나 3프레임씩 이렇게 또 좀 간격을 둔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, 그 작업을 한 가운데 부분이 비어 있다면 그때 채워준다고 생각하면 돼요. 지금처럼 토야미가 몸을 돌리는 장면이 있는데, 이런 경우는 그냥 아예 그려주는 게 나아요. 어니언을 활성화해서 그 모습을 본 다음에 그대로 높이를 맞춰서 그려주는 거죠. 최대한 저도 손이 많이 안 가게 하려고 하는데, 그래도 이제 움직일 때 그냥 뭐 어느 특정 부분만 움직이는 것보다는 귀랑 꼬리도 같이 움직여주고, 손이 움직일 때 몸이 살짝 뒤로 젖혀진다거나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. 보시면 저도 여러 번 수정을 해요. 그림을 그렸다가 수정을 했다가, 지금처럼 다리가 크기가 좀 잘 안 맞거나 라인이 약간 좀 비틀어져 있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 수정을 해요. 우선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하면은 더 빠르게 작업이 되니까, 잘 안 됐다고 계속 그 부분만 잡고서 수정하고 있으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요. 그러면 이제 지쳐버리고 한 움직임 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, 앞으로 이제 24개를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게 우선은 작업을 하세요. 그 단순한 움직임으로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겠죠?
지우개로 이제 지울 때는 확대를 해서 좀 자세하게 지워주는 게 좋고요. 벡터 지우개로 하면은 지우려고 했던 그런 영역들이 지워지니까 상관이 없는데, 좀 디테일하게 지울 때는 웬만하면 확대를 해서 지워주는 게 좀 더 깔끔해요. 마찬가지로 선을 이어줄 때도 좀 확대를 해서 그려주는 게 좋고요. 중간중간 이제 자기가 만들었던 그림들을 보면서 움직임을 한번 봐보세요. 제대로 그 움직임이 흘러가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하고, 만약에 방향성이 너무 틀어졌다 하면은 어떤 부분이 어색한지 체크를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. 움직임을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. 자기가 만약에 이게 자연스럽지 않다거나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이 키프레임을 채워주시면 돼요. 꼭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아도 자기가 생각한 컨셉이랑 맞다면은 그냥 그대로 가셔도 돼요. 근데 이제 움직임이 너무 어색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컷이 갑자기 이렇게 탁 튀는 느낌이 난다.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갑자기 이쪽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어색하게 느껴진다고 하면은 중간에 프레임을 채워주세요. 저도 원래 8프레임 정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움직임을 조금 더 욕심내다 보니까 지금 12프레임까지 갔어요. 총 24프레임 안에서만 움직임을 표현해 주시면 돼요. 이제 색칠을 해볼게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됐거나 앞으로의 영상도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